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라고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중국인들이 덩샤오핑 향수, 한국인들이 박정희 향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거품 낀 세계경제 또 다른 충격 오다, 미중시 20% 이상 오른다는 한 중앙 일간지 헤드라인에 적힌 전문가들이 세계 경제 전망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코로나 사태 3년차를 맞는 올 연초 글로벌 금융시장 분위기는 확신보다 혼돈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 확산, 미중 간 갈등과 중국의 경기 둔화, 미국발 돈줄 조이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 대치 상황 등 지뢰들이 세계 곳곳에 매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외신은 시진핑 독주에 불만해서인지 알 수 없으나 중국인들이 덩샤오핑 향수병에 걸려 있는 듯 하다는 것입니다. 개혁개방을 주도했던 덩샤오핑 평가에 관한 글이 중국 인민일보에 실려 있어서 더욱 그런 감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등으로 중국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980년대 개혁 개방을 주도했던 덩샤오핑을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자의 신문이 27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요미리 신문도 지난 24일 시진핑 권력 집중이 추진되는 가운데 개인 승배 탈피, 사상 해방을 추구했던 덩샤오핑을 조명해 역설적으로 현 체제를 비판하는 조용한 저항이 중국에 확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논평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3연임을 앞두고 경제 사상 분야에서 당이 통제를 강화하자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진 중국인들이 덩샤오핑의 리더십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시진핑 주석을 우회 비판한다는 그런 논평이 되겠습니다. 덩샤오핑은 중국이 국공내전 당시 모 대통령이 하수인으로서 언명을 받들어서 무자비한 인명살상이 주역이기도 했다는 것이 중국 역사에 드러난 엄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덩샤오핑의 과오도 전혀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마오쩌둥이 주도한 문화 대혁명 과정에서 탄압을 받아 소위 하방당하는 스물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복권되어 실권을 잡은 덩샤오핑은 모 대통령을 비판하고 평풍매기로 지칭되는 미종수교 등을 통해서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원칙으로 중국이 개혁 개방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식의 개인 승배도 철저히 비판을 했었습니다. 또 당시 적대 관계에 있던 소련을 견제하려 이념적으로 적이었던 미국, 일본과 손을 잡은 바도 있습니다. 도강양회, 즉 힘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린다는 외교 책략을 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요미리 신문은 중국 인터넷 공간에서 지식인들이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노선을 높이 평가하는 글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덩샤오핑은 아랫사람을 신뢰했다. 자신에겐 별 생각이 없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아랫사람들이 자유로운 생각을 허용했다. 위신이 정점에 달했을 때도 개인 승배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미리 신문은 시진핑이 강력한 톱다운 체제와 덩샤오핑 체제를 대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를 은근히 체제 비판, 조용한 저항이라고 논평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넷에 관련 글을 공유한 익명의 지식인은 이 신문의 현 체제에 대한 비판을 직접 쓰지 않지만 읽으면 담겨있는 뜻을 알 수 있다며 지금 시대의 반항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도 했습니다. 시 주석을 직접 비판하지는 않지만 최근 중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탱카이 전 미국 주재 중국 대사는 최근 중국 외교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국제문제연구원에서 가진 연설에서 대미 외교와 관련해 나라를 생각하는 큰 사람이 돼야지 인터넷 스타가 될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거친 반응을 쏟아내는데 치중하는 자극, 늑대 외교관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취 전 대사는 중국 외교부 차관과 2013년부터 8년간 주미 중국 대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취 전 대사는 미국 세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심지어 한계도 없이 중국에 대한 압박, 억제, 편가르기, 포위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지구전에 대한 마오쩌둥이 표현을 인용해서 준비가 안 된 싸움을 해서는 안 되고 장악하지 못할 싸움을 해서는 안 되며 도박이나 소모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인민이 이익 하나하나는 어렵게 얻은 것으로 우리 부주의나 게으름, 무능으로 인민이 이익에 손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과의 외교전에서 성급한 개전을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덩샤오핑이 주장했던 도광 양회를 떠올리게 된다는 이견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 중국 전문가는 중국 인민은 과거 1960년대 마오쩌둥이 문화 대혁명 당시처럼 아무런 외부 정보 없이 공산당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며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서 인터넷을 통해 유입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독재 체제를 추구하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반발이 확산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대통령이 당시 덩샤오핑했다면 대한민국에는 박정희가 있었습니다. 물론 둘 다 정치적 과오는 분명해 보입니다. 덩샤오핑은 국공내전 당시에, 박정희는 오히려 군사혁명 당시가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내각제의 장면 정부를 무너뜨리는 오히려 군사정변을 주도하였으나 극악무도한 과오는 없었다는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정희는 1963년 12월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해서 1967년 재선된 이후 장기 집권을 위해서 1969년 삼선 개헌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제3공화국 재임 동안 산업화 자금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무릅쓰고 한일 국교 정상화, 월남 파병 문제를 강행 처리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 등이 그 산 중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됐었습니다. 유신 초기에는 새마을운동이 전 국민적 전개로 농어촌이 근대화에 박차를 가했고 박정희 대통령의 주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은 거의 사후 제5차 경제개발 계획이 성공적 완성으로 대미를 장식하면서 국민들이 절대 빈곤을 해결하는 데 큰 족적을 남겼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첫째, 이 계획은 정부 개입을 줄이고 민간이 창의적인 노력을 중시하는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운용으로 전환을 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경제 성장률은 7.5% 여전히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높은 연평균 10.3%의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수정계획은 농림수산업 3.5%, 광공업 9.7%,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 산업 7.4%를 목표로 하였지만 실적은 농림수산업 3.8%, 광공업 11.8%,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 산업 11.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산업이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셋째로 총투자율, 국민저축률, 해외저축률 계획치는 29.1%, 28.1%, 1%였지만 실적치로는 30.3%, 27.7%, 2.7%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저축률이 급격히 낮아졌다는 것은 투자 자원이 국내 조달이 거의 실현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넷째, 수출은 1984년 265억 달러에서 1986년 339억 달러로 증가했는데 수입은 수출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1986년에 처음으로 46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 증가는 물론이고 국산화 등이 수입 대체 노력, 유가 하락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 기간에 물가 상승률이 도매 물가 기준으로 0.8% 상승에 그쳐 물가 안정세가 정착되기도 했었습니다. 제5차 경제 사회발전 수정계획은 국제 경제 여건이 호전에 이전하고 있지만 다른 어떤 기간보다는 그 계획이 성과가 좋았다고 우리가 단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 정책과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 모델은 중국에 전수돼서 중국이 개혁개방 당시 등수평이 중국의 산업화 모델로 삼았다라는 역사적 사실도 엄연하게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군사정변과 유신이라는 과오가 있었다면 등소평에겐 국共내전 당시 모태동을 받들어 수많은 인명살상을 주도한 역사적 과오를 수행한 것으로 중국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등소평과 박정희 경우 정치적 측면에서는 이처럼 각각 큰 과오가 있었다고 비판할 수는 있겠으나 국가 경제 발전 측면에서 중국 경제의 미래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고 대한민국 경제의 기반과 미래의 주축도를 높게 쌓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후대들은 모태동보다는 등소평을,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보다는 박정희를 더 기억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 중국의 경우 시진핑이 독재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경우 실패한 대통령들이 치세가 연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위기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점에서 박정희에 대한 향수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박정희 제5차 경제개발 계획이 한참 붐을 조성할 당시에 1980년대 중반이 운동권 실제들이 주단 문재인 정부의 실패와 더불어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유사사회주의를 은연중 강화하는 듯한 현 정부의 반시장적인 강권적 치세를 연상해 본다면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니냐 하는 그런 기우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내년 3월 9일 그 연장선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존중되는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미래비전, 새로운 경제의 모멘텀을 형성할 것이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세계 자본주의 질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위기는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위기 반드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출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 리더의 전지전능함이라든지 전적인 어떤 그 과오가 없는 그런 리더는 없다고 우리가 단정해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쨌든 올해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가 출연되기를 학수고대해 봅니다. 등소평에 대한 향수, 박정희에 대한 향수, 정치적으로는 과오가 있지만은 경제적 측면에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서 시장주의 체제를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입장에서는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향수병에 걸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정의 말씀을 감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